네,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IS의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든든한 두 분과 함께 3월의 첫 거래일,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체거래소 이슈로 끝까지 우리는 8시까지 아마 공시며 여러 주가 움직임 살펴보시긴 하시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씩 점검의 의미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단 조선입니다. 언제까지 갈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하나오션이 지금 조선주의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움직임 오늘 87,2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한 분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근 대표님. 네. 그러니까 선박 수요자로서의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시켜서 조선주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수주량으로 올랐고요. 이제는 트럼프 모멘텀이 끼니까 더 오릅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갈까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슈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달리고 있는 것은 충분히 그럴듯한 스토리와 함께 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투자자의 판단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이슈에 있어서는 앞으로 뉴스가 더 나올 거다라는 거에 우리는 더 방점을 찍고 바라봐야 할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실 하나오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스토리텔링이 강하게 작용하는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이제 비싸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급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 이제는 확실하게 그 주가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 뭐 조선주의 강세는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향후 이제 군함 건조 이슈 이 부분에 힘입은 바가 커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미지수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한테 다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기대했던 얘기가 나왔다라는 측면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뭐 LNG라든가 더 나가서는 뭐 희추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조선에다가 방산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상당히 그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데 여기서 뭐 사실은 매수가 선뜻 손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이제 가격대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조선업종 내에서는 조금 그 뭐 HD 그룹주라든가 또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선업종에 대한 뭐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재의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떤 갭이 좀 있었는데 그런 갭이 지금 좁혀져 가는 과정이다. 결국 이제 어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주가 다 좋다라고 해서 다른 조선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하나오션이 안 가졌을 때 포모 심리가 또 은근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동근 대표님 그렇다면 사실 지금 MR로 묻어서 가는 쪽이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일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실수의 관점으로서는 사실상 어떻게 재편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른 종목군에도 우리가 러브콜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판단 주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MR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인도네시아 항공모함 사업에 또 이제 이제 수주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결국은 MRO 사업이 됐건 아니면은 군함 건조가 됐건 간에 하나오션 혼자만 그 모든 파일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 업체들도 그 부분,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오션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차영주 소장님,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은 사실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오션이 또 가져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현재 구간의 기술적인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하나오션이 그 8만 원의 고점을 예. 좀 찍고 이제 조정을 살짝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시그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오션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펀드멘탈을 잠깐 얘기를 하면 MRO 사업이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MRO 사업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저는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RO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함 건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방산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됐어요. 왜냐? 영업이익률이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됐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수출로 가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자, 미국이 지금 현재 우방국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때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7, 8%씩 영업이익률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냉정히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트랙이에요. 하나는 지금 당장 MRO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7, 8%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선업종은 지금 현재 7, 8%짜리 배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이걸 먼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영업이익 1, 2%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배를 많이 만들면서 영업이익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호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한테는 큰 어떤 변동성의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상도 지금 현재 이 소식,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벌된 소식으로 인해서 말아올린 거거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오션 좋다라고 봐요. 좋은데 따라갈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밸류의 부담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리 또한 가능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적, 이슈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기대감은 있으나 수급 밸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점 돌파 이후에는 이제부터 매물 공방이 시작되므로 우리는 좀 내려왔을 때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70만 원 선 노크를 하게 될까요? 유럽 방위비 증액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유럽에서 이제는 바쁠 거예요. 그동안 평화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협상할 때 본 거죠. 미국이 빠진다. 유럽이 지켜야 한다라는 가운데 방위비 증액 이슈가 좀 거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산은 종전과 상관없이 이제는 무조건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쭉쭉 반영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조선과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유럽의 각 나토 회원국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압박을 가하잖아요. 지금 네. GDP 5% 수준 이상으로 방위비를 인상을 해라. 결국 이제 미국은 빠지겠다는 얘기고 그 빠진 간격을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뭐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권 바뀌면서 이제 그 김인환 기사당 주도로 해서 방위비 늘리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4천억 유로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 총리가 좀 주도해가지고 비공식 그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쪽의 방위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제 지금 뭔가 좀 발을 빼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도 지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런 그 방위와 관련돼 있는 그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미국이 뭐 방위비 삭감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흔들렸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방산주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다 뭘 수출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주시장은 유럽, 뭐 중동 이런 시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유럽의 어떤 움직임
움직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산주 전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어요. 70만 원 돌파했는데 물론 가격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제 최근의 흐름들에 보면은 유럽의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방산주들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까지 저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럽 방산주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그렇다면은 그들의 좀 뒤처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지상방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뭐 이제 고객들이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구동구권 나라들인데 구동구권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 사실 구동구권은 과거에 소련의 무기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구식이에요. 그거 다 교체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렇다면은 그들은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지상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상당히 그들하고 지금 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미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전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뭔가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고 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방산 업종 전반에도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PR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밸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 붙어도 되는 거가 맞을까? 안정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지금 괜찮은 거 맞아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나쁘지는 않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방산에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오션이나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데 이거를 내가 지금 선뜻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이게 다 그런 공통점일 거예요. 더군다나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금 가격 김치 프리미엄 사라지고 나서 미국보다 오히려 빠진, 그러니까 미국보다 올랐던 금값이 미국보다 빠진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도 뭐 얼마 간다라고 그러던데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다른 시각도 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보면 관건은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0만 원 오늘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월 11일 날 대량 거래량 물량들이 오늘 좀 일부 쏟아지는 걸로 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70만 원 돌파했다라면 저는 하나오션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당연히 매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오션은 그 우리가 고점을 뚫었지만 조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회사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니까 하나에어는 이익을 내는데 고점을 못 뚫어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량들이 나오면 2월 11일 날 물량들이 그러니까 그게 70만 원 넘어갔을 때 50만 원에서 70만 원 넘어갔을 때 물량 털리는 물량 그 거래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 물량이 지금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목요일 날 70만 원 뚫어주면 이거는 전 쫓아가셔야 된다고 보고 70만 원을 못 들어주면 일단 조금 쉬자. 현재 외국인 기관이 안 들러붙고 있으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다? 70만 원 돌파할 때 외국인 기관들이 달라드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조금 쉬었다가 봐도 나쁜 건 아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톤 정리해보면 하나오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주장구가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기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70만 원 선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단 저항은 뚫어줄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비슷한 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항우 볼게요. 그간 진짜 안 갔어요. 빅4 중에서.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키가 낮아서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붙어져 있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그렇다면 오히려 한항우는 우리에게 큰 대안이 될 수 있나요? 2024년에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쳤어요. 이게 이제 국내 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뭐 해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KF21의 뭐 조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주력 산업 쪽에서도 뭐 FA50의 어떤 뭐 폴란드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그 지금 개발 속도도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익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거죠. 뭐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수주라든가 이런 데서 미스가 발생을 해서 조금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데 이제부터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다만
저는 2025년보다 오히려 2026년에 기대해야 돼요. 2025년에도 좋아지겠지만은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지금 올해 수주 목표가 한 8.5조 정도 되는데,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의 가장 상단을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26년까지 어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과연 회사의 어떤 얘기하는 만큼 네. 나온지면 작년에 미스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정말로 26년까지 이런 장기적인 성장 그림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의 역할보다는 네. 이제 후발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가는 길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일 수는 있을 선택지인데요. 차영주 소장님 참 신기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전고가 7만 원입니다. 굉장히 공하나의 차이인데요. 당시 그때 고점을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많거든요. 지금 붙는 전략이 하나 에어로스가 부담스럽다면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관점이 네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군다나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들 수급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오션에는 외국인들과 껴 수급이 없는데 여긴 외국인 수급이 좀 붙어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최근에 7만 원 돌파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맨날 잘생긴 사람만 보면, 이동근 대표처럼 잘생긴 사람만 보다가 많이 보면 조금 그래도 이동근 대표가 너무 잘생겨서 좀 덜 잘생긴 사람 보니까 차영준도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동안 시장은, 저도 한국항공우주를 말씀 안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에 있는 역할들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간 거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자라고 한 거죠. 이동근 대표만 봐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영준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렸던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의 나름대로 선도 역할을 하는데, 참 좋은데 라고 한다라면, 그래 참 덜 좋은 것 중에서 안 오른 게 뭐 있어? 라고 보면 한국항공우주고, 외국인들도 좀 사네? 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그들이 꺾이기 전에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본다라면 한국항공우주 좀 봐야 되고, 더군다나 올해 지금 이제 특징이 이동근 대표께서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2025년에 좋아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지만 2026년에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들이 움직여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항공우주니까 그거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나,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주 모멘텀도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요. 네. 이동근 대표님도 잘생겼고, 차영주 소장님도 잘생겼고, 저도 잘생겼고, PD님도 잘생겼고, 자, 이렇게 수급은 확산되는 것임을 주식을 이렇게 배워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대감 충분히 우리가 실어볼 수 있는 것으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쭉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더 갈까? 우리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완전히 찬물 샤워를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다시 가려나 싶은 구간을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사실 조선, 방산 쪽에 있어서 수급이 좀 뺏긴 흐름도 있고요. 추세를 다시 하락 쪽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멋게 하는 건지 헷갈리는 오늘장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반도체가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꺾이진 않겠죠. 네.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둔 시각의 차이예요.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었고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그런 말씀 제가 계속해서 좀 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저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해 있는 위치가 엔비디아의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 특히 오늘 나온 얘기들 이제 대중국 반도체 통제가 강화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매출에 얼마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SK하이닉스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가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번에 이제 제가 데이터 중에서 하나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것은,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매출이 작년도에 굉장히 좋았어요. 2023년 대비해서 한 2.6배 정도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미국
비중이 지금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56%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거죠. 미국 테크주들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받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 엔비디아 영향도 상대적으로 더 받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규모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SK하이닉스를 뭐 좀 용감하게 사라? 이거 가능해요. 저점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막상 빠지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계속해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히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개인의 어떤 생각의 예. 차이인데,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거시 기대감이라든지 오히려 그렇죠. 껴져 있는 게 많죠. 대만 TSMC는 미국에 146조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과연 삼성, SK 하이닉스는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주가 움직임. 사실 SK 하이닉스 귀신처럼 맥점 잡아주시는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돌아와 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회예요? 예,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라면 네. 결국 우리가 엔비디아의 미국의 조정이 펀드멘탈에 대한 조정이냐 아니면 심리에 대한 조정이냐라고 보면 물론 이제 심리가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올해와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훼손은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물건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에 따라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이지 팩트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펀드멘탈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심리가 상당히 취약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호재에 작용하는 게 더 큰가요? 악재에 작용하는 게 더 큰가요? 이렇게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이 계속해서 그 때렸는데 상대방이 별로 이렇게 휘청휘청 돼야 되는데 꼼짝 않는다. 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그 무서운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는 20만 원 중심으로 중심점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주봉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하이닉스가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제 24만 원을 찍고 15만 원을 찍은 다음에 주봉의 모양이 저점을 높여가는 변동성 모양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뚫을 때 이동평균선이 커졌거든요. 이동평균선이 커졌는데 그 커진 이동평균선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은 계속해서 20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주기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급이 안 붙은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수급이거든요. 저도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6만 원까지는 보이니까.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20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몇몇 주식들 좋은데라고 했던 건 비싼 거잖아요. 하이닉스는 좋은데 쌀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주봉상 60주선만 닿으면 올랐는데 SK 하이닉스 현재 구간 판단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바이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테오젠 오늘 기술 수출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흐름이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역시 믿음은 강하다. 알테오젠. 이동근 대표님 네. 짧게 지금 성장성 분석해 주시면 사도 괜찮고 팔기란 아쉬운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바이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관세 국면에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술 수출 얘기도 나오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의 어떤 뭐 특허 얘기도 나오고 또 그리고 3월 유로페아 마켓에서 어떤 그 키트로다 SC의 그 이제 임상 330 미니 세션 발표 얘기도 이제 나오고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이제 뭐 허가 신청 완료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또 하나 저는 알테오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근의 어떤 이슈는 오리온하고 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생산시설을 내재화하겠다. 결국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만들어낼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 오리온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23년에 알테오젠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여기서 협업을 한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그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사실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이제 알테오젠을 봐야 되는 좀 그런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짧게 알테오젠 웅덩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추가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세요?
30만 원짜리가 40만 원 왔습니다. 30% 올랐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 달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세를 해서 옆으로 횡보한다. 기본적인 차트를 보면 횡보한 것만큼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횡보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알트헤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다양한 호황제가 나왔는데 이 정도다? 굉장히 강하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횡보는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분석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자,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